말년에 들어서는 그나마 좀 많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을까. 아유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내 거라도 좀 챙기고 살아야지. 지금부터 챙겨야 돼요. 그래야 노후가 편해요. 내가 뭔가를 옮기가 있어야 그걸로 인해서 운이 자꾸 작용을 해서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54세가 되신 우리 GT분들 평생 운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이 54세라는 날까지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의 어떤 말년의 운기가 그대로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우리 54세 GT분들 떠올리신다면 먼저 어떤 것들이 먼저 생각이 좀 나실까요? 고집이 세다. 나 자신의 좀 주관도 많고 남의 눈치를 보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내 주관대로 좀 흘러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독불이 좀 많아. 내 생각에 맞다라는 게 옳다라는 게 이게 되게 주장이 강한 거지. 네. 색깔이 뚜렷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손해 아닌 손해를 많이 보고 살겠죠. 그럼 이분들만의 좀 장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끈기는 있다. 음. 그래도 뭐래도 실패를 해도 또 이 발돋움해서 또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참 본받을만 해요. 근데 좀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건데 좀 남의 얘기도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은혼국론 하면서 그러면 좀 편하게 갈 수도 있는 건데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시일이 좀 오래 걸리지. 이분들은.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더라도 내 사업을 해야 되고 일을 하더라도 내 걸 해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내 일을 가지고 내가 주장을 하고 내가 대장이 돼야 돼.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건의를 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지 지시 받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죠. 그러면 스님 이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또 책임감이 또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바깥에서는 호인인데 네. 가정사에서는 좀 마이너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너무 일에만 또 몰두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스님 우리 54세 GT분들 여성분들도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거예요? 여자인데도 남자 같은 삶을 산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왜냐면 신랑이 빈자리가 좀 많을 거예요. 혼자의 삶을 사는 여자분들이 대부분 많을 건데 그분들도 거진 어떻게 보면은 남의 가정사라기보다는 내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헌신하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나 내 신랑한테는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들이 많죠. 그래서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기가 조금 힘들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스님 우리 54세 GT분들 이날까지 좀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외로움이 많죠. 외로움도 많고 부모의 덕이 그렇게 많은 사주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자수성가 아닌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초년부터 부모 공덕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제 20대가 되면서부터 또 오만 풍파를 다 겪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임자생들이 우리네처럼 이런 가물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무당의 길을 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면 편할 수도 있는데 사주가 또 그렇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닦고 빌고 닦고 가야 되는 사주들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들한테 베풀면서 남한테 어떻게 이런 걸로 인해서 땜을 하고 간다고 봐야 되나?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초년 고생이 말도 못하지 이 사람들이. 오히려 초년에 그럼 힘들었던 부분들이. 그렇죠. 그럼 초년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 일찍이 좀 일을 시작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좀 많았던 건가요? 일찍 고향을 뭐 등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타지 생활을 한다거나 타국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을 거예요. 부모하고는 연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좀 떨어져 살아야 되는 사주들이 많거든. 그래서 좀 타지 생활하면 왜 외롭잖아요. 내 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 형제가 있다고 한들 의지하는 성격이 또 아니거든 임자생들이. 그러기 때문에 좀 독단으로 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믿고 나를 이렇게 따라주는 걸 좋아하지 내가 이 사람한테 의지하고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했던 걸로 알아.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주변에 좀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인가 보네요. 그쵸. 그냥 혼자서 속으로 삭힌다든지. 말하면 뭐해 이거지 뭐.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죠. 그러면서 이분들 중년에는 좀 어떤 일들이 좀 있었을까요? 중년에는 아마 바람이 좀 많이 불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막바지 바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54세면 지금도 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자리를 못 잡고 아직까지도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 파탄이 나가지고 좀 속 시끄러운 일도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 해가 조용하면 그 다음 해가 좀 시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 넘어 산 넘어 뭐 산이라고 그냥 또 한 해가 조용하면 또 한 해가 또 무슨 일이 터지고 또 한 해가 조용하면 또 뭐 그 다음에는 뭐 금전으로 또 타격이 있을 것이고 자꾸 이런 굴곡이 너무 많은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일이 끝날 것 같으면 또 일이 터지고 일이 끝나면 일이 또 그쵸. 터지고 이런 일들이 좀 반복이 됐었던 그럼 스님 이분들 지금 54세잖아요. 네.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던 시기를 꼽자면 대략 어느 나이 때에 많은 일들을 가장 겪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47부터가 아닐까. 46에서 47부터 아마 지금까지도 이렇게 좀 타격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47수부터 운때가 들어오면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마 금전이고 인간사고 가정사고 아마 많이 매바람이 좀 많이 치셨을 거야. 그래서 아우 이거를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해가면서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왔을 거예요. 저 굉장히 답답한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었다. 네. 일부 종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좀 많았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일부 종사 못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은 참고 인내하고 살고. 그냥 참고. 그렇죠. 여성분들도 그러신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냥 내 팔자련이 아유 내 복이다 생각하고 도 닦고 가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속병 나시겠어요. 아유 그 말도 못하지 뭐. 그 속을 누가 알겠어. 그럼 선생님 이분은 지금 54세잖아요. 네. 앞으로의 운기는 좀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좀 힘든 걸로 보여요. 내후년이 돼야 그나마 매바람이 조금 가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내년까지도 그냥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운기가 이렇게 흐르는 시간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한테는 아직까지 그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사람이 뭐든지 때가 있고 시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뭐 좀 그 때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때를 좀 기다리는 네. 게. 그러면 선생님 이분도 중요한 거는 뭐 향후 뭐 1, 2년보다 앞으로 또 이 남을 말년에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쵸. 우리 고생 또 초년주년 많이 한 만큼 이 말년에는 좀 이분들 어떤 운기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말년에 들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60 한갑수가 지나고 나면은 이분들이 그나마 좀 많이 그때쯤 되면은 정리정돈이 되지 않을까. 내 주변이고 내 가정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그때쯤 돼서는 아유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말년 운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 근데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 지키냐에 따라서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이분들 지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그렇죠. 아, 지켜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가운 것 같고 냉정한 것 같은데 속이 되게 여린 사람들이 많아 대부분. 앞으로는 말은 독설스럽게 하는데 또 마음은 또 그게 아니거든. 그러기 때문에 돌아서서 또 신경이 쓰니까 또 이렇게 도와주고.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하면은 좀 안 돼요. 왜냐면 여지껏 퍼져 주고 여지껏 베풀었잖아. 그럼 이제는 내 거라도 좀 챙기고 살아야지. 지금부터 챙겨야 돼요. 그래야 노후가 편해요. 아유 노후 되면 말년 되면은 나 괜찮다 했으니까 아유 그때 되면 뭐 대박 날 거야. 이러고 나서 막 이렇게 계산 없이 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부터 허리띠 매시고 지금부터 말년 준비하셔야 돼. 노후 준비를. 그래야 내가 뭔가를 운기가 있어야 그걸로 인해서 운이 자꾸 작용을 해서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남한테 할 만큼은 했어요 이제. 맞습니다. 이젠 그만해도 돼.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좀 살아라. 그 말씀 그럼요. 또 이제 내 해주시는 인생 거예요. 살아야지. 언제까지 엄마 아빠 자식으로 살 거야. 이제는 내 인생 살아야 돼. 맞습니다. 그럼 스님 이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간다면 그래도 말년에 이거 하나만큼은 기대해봐도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대?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들어와요. 음, 무슨 로또를 맞는다 이거는 아니야. 사주팔자에 그거는 없어.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네. 이분들도 그게 되게 탁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음, 세상에 공짜는 없고 거저져진 건 없다. 이만큼 이 사람한테 돈이 나갈 땐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큰 기대라기보다는
잔잔하게 흘러간다고 봐야 돼요. 음. 뭐 그냥 비단지고 사는 것 정도? 음. 뭐 동바석에 앉을 운은 없지만 음. 그 정도면은 뭐 인생 성공한 거지. 그 평탄하게 평범하게 산다는 게 최고 힘들거든요. 욕심만 크게 부리지만 않으면 노후는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돼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게 나이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생년월일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정확한 평생의 운세를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네, 이건 좀 자세히 또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또 여쭤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